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입니다. 전국에서 한 곳을 선정하는 복합형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대상지로 천안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 역세권 일원이 오는 2022년까지 스타트업 메카로 새롭게 탈바꿈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천안시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복합형 스타트업 파크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창업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인 스타트업 파크는 창업자와 투자자, 대학 등이 열린 공간에서 교류하고 협력하며 성과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경제와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틀이 될 예정입니다. 위치는 천안 역세권인 와촌동 일원으로 17,600여 제곱미터의 복합 연구시설과 창업공간, 코워킹 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오는 2022년까지 833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스타트업 500개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스타트업 파크는 혁신 인재들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꿈을 펼칠 수 있는 혁신 창업 공간으로서 우리 시의 미래와 혁신 성장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천안역 반경 10km의 14개 대학이 밀집해 있는 만큼 창업 활성화에 대한 가능성이 높고 경부와 호남선 기차와 수도권 전철 등 편리한 교통도 장점입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비롯해 복합 허브센터 구축과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파크 기반 시설은 오는 2022년까지 마련될 예정으로 천안 지역 미래 혁신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디딤돌이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 판결에 따라 해직 교사들의 복직 시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충남에도 2명이 해직 교사 신분인데 조속한 복직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튿날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7년 만에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습니다. 충남에선 법외노조 문제로 김종선, 김종현 2명의 교사가 해직됐습니다. 교사들은 하루빨리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면서도 정부와 교육청, 사법부 등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러한 피해와 고통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느 누구도 사과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에 돌아가는 꿈속에 애들이랑 막 놀 꿈 이런 것도 꿨는데 차츰 시간이 지나니까 꿈속에서도 학교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얼른 복직해서 아이들과 반려를 행복하게 학교에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조 충남지부를 비롯한 충남교육연대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환영 입장과 함께 조합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34명의 해직 선생님이 생겼고 충남 역시 2명의 해직 선생님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말로 다 하겠습니까? 그 고통의 시간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겪었을 그런 시간에 대한 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견서를 도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충남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지난 3일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해직 교사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84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2억 원, 2.7% 증가한 것으로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입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며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지난달 집중호우로 농경지 등이 유실된 주민들은 재산세가 100% 감면됩니다. 아산시가 지난달 3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사전에 피해 신고를 접수해 확정된 시민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했으며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2,563명에게 총 36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한편 재난지원금은 피해 확정 후 국도비를 지원받아 지급되는 만큼 통상 2-3개월이 소요되지만 아산시는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시 예비비로 선지급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세종시 탄생에 이르기까지 세종시의 역사와 문화, 뿌리를 엿볼 수 있는 향토 유물박물관이 건립된다는 소식입니다. 고운동 일원의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건설 현장에서 출토된 유물만 매장문화재 3만여 점과 민속품 2천여 점, 기록물 만여 점에 이릅니다. 이렇게 발굴된 유물은 국가에 자동 귀속돼 대부분은 국립공주박물관에 수장 중입니다. 하지만 이들 유물이 빛을 볼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세종시가 가칭 향토 유물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는 행복청, LH 등과 함께 세종시 개발 과정에서 발굴, 수집된 각종 문화재와 자료를 보존,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종시 향토 유물박물관은 고운동에 있는 고운뜰공원 만제곱미터 면적에 356억 원을 들여 건립하게 됩니다. 올해 설계 공모를 거쳐 2023년 착공해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LH가 건립하게 되고 완공 이후엔 세종시로 이관돼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시물은 선사시대에서 청동기 시대와 삼국시대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물들을 전시하고 행정수도 건설과 과정의 기록물도 보여줄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근 박물관 운영 흐름에 맞춰 전시뿐 아니라 강연이나 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린이박물관 등 5개 박물관에 이어 향토 유물박물관까지 건립이 추진됨으로써 명실상부한 박물관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음주운전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도 지난달까지 모두 2,800여 건이 단속됐는데 하루에 11명꼴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검문식 음주 단속 현장입니다. 경찰이 차량을 세우고 음주 여부를 측정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공기 중에 알코올 성분을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까지 투입됐습니다. 창문만 닫아주시고 에어컨만 좀 꺼주세요. 예, 이 창문 열어주시고 네, 한번 감지해볼게요. 부시는 거 아니에요? 충남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찰에 단속된 음주운전 건수만 2,800여 건이 넘습니다. 하루에 11명꼴로 적발된 겁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음주사고 건수는 모두 1,869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28건 증가했고 올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도 17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이에 충남 경찰은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계획입니다. 결국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술 한 잔이라도 마셨을 경우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운전자들의 의식이 가장 필요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도시개발계획상에는 공공시설이나 상업시설 등의 용도로 돼 있지만 아직 건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나대지를 세종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나대지는 대부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기 일쑤입니다. 이에 따라 임시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세롬동 일원, 상가와 공공시설 사이에 있는 운동장만한 부지가 삭막하기 그지없이 텅 비었습니다. 용도상 체육시설 부지로 돼 있지만
언제 개발될지도 모른 채 현재는 나대지로 방치돼 있는 겁니다. 좋지는 않죠. 뭘 들었어야 하는데 흉하죠. 보기 안 좋죠. 인근의 소담동 일원. 법원 검찰청 부지역 상업용지가 어른 키만큼 자란 잡풀과 잡목으로 우거져 있습니다. 일부엔 며칠 전 내린 비로 물 웅덩이까지 생겼습니다. 이곳 역시 언제 개발이 이루어질지 모른 채 나대지로 방치돼 있습니다. 나대지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꼽힙니다. 정부 청사 주변 일부 나대지의 경우 임시로 주민 쉼터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나대지가 신도시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임시적으로라도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4년간 건축 시기 미 도래 지역에 야생화 단지로 조성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사계절 꽃씨를 사업 부지에 파종하는 데 있어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사 현장 세종시 이미지 탈피에 큰 기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임시 주차장과 시민 여가 생활을 위한 도심 텃밭 등도 임시 활용 방안의 하나로 제시됐습니다. 도심 속 흉물이 되고 있는 나대지, 당장 개발이 어렵다면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임시 활용 방안을 찾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체온 측정이 필수입니다. 다소 번거롭긴 해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당연한 일인데요. 지역의 한 중소기업이 10년 전에 개발한 붙이는 체온계가 코로나19 이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온계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을 위해 한 자치단체가 나눠준 붙이는 체온계입니다. 온도에 따라 스티커의 색깔이 변해 수시로 체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보급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경기장과 공연장에서도 활용됩니다.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은 매 홈 경기마다 경기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체온계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관중이지만 이제 경기 관련 인력분들에게 부착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유관중이 될 시에도 각 게이트별로 붙이는 체온계를 비치를 해서 입장하는 관객분들에게 부착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체온계 품귀 현상까지 일고 있는 가운데 아산의 한 기업이 개발한 붙이는 체온계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한 지 10년이나 됐지만 코로나19 탓에 뒤늦게 빛을 보게 됐습니다. 간편하게 체온을 확인할 수 있고 한번 붙이면 2, 3일은 거뜬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신종플루 때 제품을 최초로 개발을 하게 됐고요. 코로나 대응 제품으로 다시 의료기기 제조업 신고하고 품목 신고하고 해서 시장에 내놓게 됐습니다. 업체 측은 앞으로 손목 밴드나 마스크 등에 이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남도가 PC방과 노래방 등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을 집합 제한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생존권을 고려한 결정으로 대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충남도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이 제한으로 완화됐습니다. 대상 시설은 PC방과 노래방 등 11개 업종으로 최근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방문 판매업은 제외됐습니다. 집합 금지 행정 명령으로 영업을 중지한 지 18일 만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충남도는 도내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있고 고위험 시설 종사자에 대한 생존권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위험 시설 종사자분들이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2주간의 추가 영업 중단과 이에 따른 피해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큰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대신 방역 수칙은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군별로 방역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확진자 발생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 전체 시설에 대해 다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영업이 가능하게 되면서 고위험시설 종사자들의 숨통은 트였지만 여전히 먹고 살 길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희 PC방 같은 업종은 이렇게 월세, 전기세, 유료게임비, 그 외 렌탈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 거 생각하면은 2주라는 기간도 굉장히 타격이 커요, 사실 이거는. 그래서 이제라도 풀렸으니까 이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하는 거지 절대 좋은 상황은 아니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에 동참해준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대상 시설은 12개 업종 4,103곳으로 업소당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나 매출 감소 등과 관계없이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확진자가 감소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완화 조치로 코로나19에 대한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시설의 탄탄한 자체 방역과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도민들에게 추석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번 추석 명절 시 타 지역 이동 제한을 도민들에게 권고할 예정이며 도내 추석 이동 역시 자제해달라고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충남도는 추석 명절 기간 대규모 3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관내 PC방에 내려졌던 집합 금지 조치가 집합 제한으로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출입 명부를 작성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등의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영업이 허용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출입은 여전히 제한됩니다. 또 PC방과 함께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 노래 연습장은 비말 전파 등의 위험을 고려해 영업 중단 조치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세종시가 지역 농협과 연계해 비대면 벌초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이는 벌초를 위한 가족 모임이 코로나19 확산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입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산소가 위치한 읍면사무소나 동부, 동세종, 남세종, 전이 등 4개 지역 농협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충청남도와 상명대 국어문화원은 다음 달 한글날을 앞두고 좋은 가게 이름 공모전을 엽니다. 이번 공모는 어문 규범에 맞지 않거나 외국어로 된 간판에 새로운 이름을 제안하는 것으로 오는 27일까지 충남 지역 간판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1인당 최대 10건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수상자에겐 최대 70만 원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아산시가 제28회 아산시 농업대상 수상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추천 대상은 아산시에 거주하며 농축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 또는 단체며 추천 부문은 장목부문과 협업농업, 농업인 단체, 농정유공 등입니다. 수상후보 추천 서류 제출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추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2명의 세종시 국회의원이 이른바 세종시 4법을 앞다퉈 발의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당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 중인 만큼 지금이 세종시 4법 통과에 적기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8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같은 당 강준현 의원은 3건의 세종시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세종시의 늘어나는 행재정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고도의 자치권 확보와 보통교부세 보정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법 개정안, 여성가족부를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안, 그리고 세종시에 법원과 검찰청을 비롯해
행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 설치법 개정안 등입니다. 이들 법안을 소위 세종시 4법이라고 부르는데 지난 20대 국회 땐 빈손으로 마무리된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감은 더욱 큰 상황입니다. 특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법안 처리가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법안 통과의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21대 국회에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으로 세종시의 국회 이전, 법원 설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법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고요. 여당이 행정수도 완성 TF를 운영 중인 만큼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내세우며 자체 TF팀까지 구성해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세종시 관련 법안을 그냥 내버려 두진 못할 거란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는 행정수도는 없다며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한 상황에서 세종시 관련 법안을 단독 처리하기엔 부담이 따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선 민주당이 야당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면서 최소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부터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제8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세종시 전역을 스마트 규제혁신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모두 4건의 스마트 실증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스마트 모빌리티 종합 실증 사업과 전동 킥보드 서비스, IoT 활용 도시가스 배관 안전관리 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경로 안내 플랫폼 서비스 등 모두 4가지입니다. 세종시는 이 4가지 스마트 실증 사업에 대해 최대 5억 원 이내 실증 사업비를 지원받아 국가 시범도시 핵심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지역에 등록된 공사 또는 용역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공공계약에서 배제할 부적격 업체를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시에서 인가한 공사 또는 용역 분야 1,611개 업체로 세종시에 실제 소재하고 있는지, 기술 능력은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됩니다. 조사는 민간 공동조사단을 꾸려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시급성과 중요도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적격 업체로 판명되면 즉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입찰이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SK Broadband. 심정지가 발생하고 5분이 지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치사율이 높아집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성인의 심폐소생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치면서 반응을 확인합니다.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를 부탁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 환자의 호흡을 확인합니다. 가슴 압박은 가슴 중앙인 가슴뼈 부위의 양쪽을 깍지 낀 상태로 손바닥 아래 부위만을 접촉시킵니다. 그리고 체중을 실어서 분당 100에서 120회를 약 5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시술자의 어깨는 환자의 가슴뼈와 맞닿는 부위와 반드시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거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줍니다.
첫째,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와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요청합니다. 둘째, 호흡을 확인합니다. 셋째, 분당 100에서 120회, 약 5cm 깊이로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넷째, 팔꿈치를 굽히지 않도록 수직을 유지하며 반복합니다. 웃고 울고 분노하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죠. TV를 보는 모습은 다양해도 우리는 모두 시청자입니다. 지우의 손을 따스히 잡습니다. 일부의 특별함이 아닌 모두의 다양함으로 동등한 시청자의 세상, 장애인 방송 서비스가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 2부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 판결에 따라 해직 교사들의 복직 시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충남에도 2명이 해직 교사 신분인데 조속한 복직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튿날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7년 만에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습니다. 충남에선 법외노조 문제로 김종선, 김종현 2명의 교사가 해직됐습니다. 교사들은 하루빨리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면서도 정부와 교육청, 사법부 등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러한 피해와 고통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느 누구도 사과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에 들어가는 꿈속에 애들이랑 막 노는 꿈 이런 것도 꿨는데 차츰 시간이 지나니까 꿈속에서도 학교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얼른 복직해서 아이들과 말년을 행복하게 학교에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조 충남지부를 비롯한 충남교육연대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환영 입장과 함께 조합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34명의 해직 선생님이 생겼고 충남 역시 2명의 해직 선생님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말로 다 하겠습니까? 그 고통의 시간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겪었을 그런 시간에 대한 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견서를 도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충남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지난 3일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해직 교사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전국에서 한 곳을 선정하는 복합형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 대상지로 천안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 역세권 일원이 오는 2022년까지 스타트업 메카로 새롭게 탈바꿈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천안시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복합형 스타트업 파크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창업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인 스타트업 파크는 창업자와 투자자, 대학 등이 열린 공간에서 교류하고 협력하며 성과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경제와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틀이 될 예정입니다. 위치는 천안 역세권인 와촌동 일원으로 17,600여 제곱미터의 복합 연구시설과 창업공간, 코워킹 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오는 2022년까지 833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스타트업 500개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스타트업 파크는 혁신 인재들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꿈을 펼칠 수 있는 혁신 창업 공간으로서 우리 시의 미래와 혁신 성장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천안역 반경 10km의 14개 대학이 밀집해 있는 만큼 창업 활성화에 대한 가능성이 높고 경부와 호남선 기차와 수도권 전철 등 편리한 교통도 장점입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비롯해 복합허브센터 구축과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파크 기반 시설은 오는 2022년까지 마련될 예정으로 천안 지역 미래 혁신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디딤돌이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84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2억 원, 2.7% 증가한 것으로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입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며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지난달 집중호우로 농경지 등이 유실된 주민들은 재산세가 100% 감면됩니다. 아산시가 지난달 3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사전에 피해 신고를 접수해 확정된 시민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했으며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2,563명에게 총 36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한편 재난지원금은 피해 확정 후 국도비를 지원받아 지급되는 만큼 통상 2-3개월이 소요되지만 아산시는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시 예비비로 선 지급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세종시 탄생에 이르기까지 세종시의 역사와 문화, 뿌리를 엿볼 수 있는 향토 유물박물관이 건립된다는 소식입니다. 고운동 일원의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건설 현장에서 출토된 유물만 매장문화재 3만여 점과 민속품 2천여 점, 기록물 만여 점에 이릅니다. 이렇게 발굴된 유물은 국가에 자동 귀속돼 대부분은 국립공주박물관에 수장 중입니다. 하지만 이들 유물이 빛을 볼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세종시가 가칭 향토 유물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는 행복청, LH 등과 함께 세종시 개발 과정에서 발굴, 수집된 각종 문화재와 자료를 보존,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종시 향토 유물박물관은 고운동에 있는 고운뜰공원 만제곱미터 면적에 356억 원을 들여 건립하게 됩니다. 올해 설계 공모를 거쳐 2023년 착공해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LH가 건립하게 되고 완공 이후엔 세종시로 이관돼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시물은 선사시대에서 청동기 시대와 삼국시대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물들을 전시하고 행정수도 건설과 과정의 기록물도 보여줄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근 박물관 운영 흐름에 맞춰 전시뿐 아니라 강연이나 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린이박물관 등 5개 박물관에 이어 향토 유물박물관까지 건립이 추진됨으로써 명실상부한 박물관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음주운전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도 지난달까지 모두 2,800여 건이 단속됐는데 하루에 11명꼴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검문식 음주 단속 현장입니다. 경찰이 차량을 세우고 음주 여부를 측정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공기 중에 알코올 성분을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까지 투입됐습니다. 창문만 닫아주시고 에어컨만 좀 꺼주세요. 예, 이 창문 열어주시고 네, 한번 감지해볼게요. 부시는 거 아니에요? 충남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찰에 단속된 음주운전 건수만 2,800여 건이 넘습니다.
하루에 11명꼴로 적발된 겁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음주 사고 건수는 모두 1,869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28건 증가했고 올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도 17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이에 충남경찰은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계획입니다. 결국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술 한 잔이라도 마셨을 경우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운전자들의 의식이 가장 필요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도시개발계획상에는 공공시설이나 상업시설 등의 용도로 돼 있지만 아직 건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나대지를 세종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나대지는 대부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기 일쑤입니다. 이에 따라 임시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세롬동 일원, 상가와 공공시설 사이에 있는 운동장만한 부지가 삭막하기 그지없이 텅 비었습니다. 용도상 체육시설 부지로 돼 있지만 언제 개발될지도 모른 채 현재는 나대지로 방치돼 있는 겁니다. 좋지는 않죠. 뭘 들었어야 하는데 흉하죠. 보기 안 좋죠. 인근의 소담동 일원, 법원 검찰청 부지 옆 상업용지가 어른 키만큼 자란 잡풀과 잡목으로 우거져 있습니다. 일부엔 며칠 전 내린 비로 물 웅덩이까지 생겼습니다. 이곳 역시 언제 개발이 이루어질지 모른 채 나대지로 방치돼 있습니다. 나대지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꼽힙니다. 정부 청사 주변 일부 나대지의 경우 임시로 주민 쉼터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나대지가 신도시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임시적으로라도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4년간 건축 시기 미 도래 지역에 야생화 단지로 조성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사계절 꽃씨를 사업 부지에 파종하는 데 있어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사 현장 세종시 이미지 탈피에 큰 기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임시 주차장과 시민 여가 생활을 위한 도심 텃밭 등도 임시 활용 방안의 하나로 제시됐습니다. 도심 속 흉물이 되고 있는 나대지, 당장 개발이 어렵다면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임시 활용 방안을 찾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체온 측정이 필수입니다. 다소 번거롭긴 해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당연한 일인데요. 지역의 한 중소기업이 10년 전에 개발한 붙이는 체온계가 코로나19 이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온계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을 위해 한 자치단체가 나눠준 붙이는 체온계입니다. 온도에 따라 스티커의 색깔이 변해 수시로 체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보급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경기장과 공연장에서도 활용됩니다.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은 매 홈 경기마다 경기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체온계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관중이지만 이제 경기 관련 인력분들에게 부착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유관중이 될 시에도 각 게이트별로 붙이는 체온계를 비치를 해서 입장하는 관객분들에게 부착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체온계 품귀 현상까지 일고 있는 가운데 아산의 한 기업이 개발한 붙이는 체온계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한 지 10년이나 됐지만 코로나19 탓에 뒤늦게 빛을 보게 됐습니다. 간편하게 체온을 확인할 수 있고 한번 붙이면 2, 3일은 거뜬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신종플루 때 제품을 최초로 개발을 하게 됐고요. 코로나 대응 제품으로 다시 의료기기 제조업 신고하고 품목 신고하고 해서 시장에 내놓게 됐습니다. 업체 측은 앞으로 손목 밴드나 마스크 등에 이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남도가 PC방과 노래방 등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을 집합 제한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생존권을 고려한 결정으로 대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충남도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제한으로 완화됐습니다. 대상 시설은 PC방과 노래방 등 11개 업종으로 최근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방문 판매업은 제외됐습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중지한 지 18일 만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충남도는 도내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있고 고위험 시설 종사자에 대한 생존권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위험시설 종사자분들이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2주간의 추가 영업 중단과 이에 따른 피해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큰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대신 방역 수칙은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군별로 방역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확진자 발생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 전체 시설에 대해 다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영업이 가능하게 되면서 고위험 시설 종사자들의 숨통은 트였지만 여전히 먹고 살 길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희 PC방 같은 업종은 이렇게 월세, 전기세, 유료 게임비, 그 외 렌탈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 거 생각하면은 2주라는 기간도 굉장히 타격이 커요, 사실 이거는. 그래서 이제라도 풀렸으니까 이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하는 거지 절대 좋은 상황은 아니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에 동참해준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대상 시설은 12개 업종 4,103곳으로 업소당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나 매출 감소 등과 관계없이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확진자가 감소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완화 조치로 코로나19에 대한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시설의 탄탄한 자체 방역과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도민들에게 추석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번 추석 명절 시 타 지역 이동 제한을 도민들에게 권고할 예정이며 도내 추석 이동 역시 자제해달라고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충남도는 추석 명절 기간 대규모 3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관내 PC방에 내려졌던 집합 금지 조치가 집합 제한으로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출입 명부를 작성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등의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영업이 허용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출입은 여전히 제한됩니다. 또 PC방과 함께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 노래 연습장은 비말 전파 등의 위험을 고려해 영업 중단 조치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세종시가 지역 농협과 연계해 비대면 벌초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이는 벌초를 위한 가족 모임이 코로나19 확산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입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산소가 위치한 읍면사무소나 동부, 동세종, 남세종, 전이 등 4개 지역 농협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충청남도와 상명대 국어문화원은 다음 달 한글날을 앞두고 좋은 가게 이름 공모전을 엽니다. 이번 공모는 어문 규범에 맞지 않거나 외국어로 된 간판에 새로운 이름을 제안하는 것으로 오는 27일까지 충남 지역 간판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1인당 최대 10건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수상자에겐 최대 70만 원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아산시가 제28회 아산시 농업대상 수상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추천 대상은 아산시에 거주하며 농축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 또는 단체며
추천 부문은 장목부문과 협업농업, 농업인단체, 농정유공 등입니다. 수상후보 추천서류 제출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추천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2명의 세종시 국회의원이 이른바 세종시 4법을 앞다퉈 발의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당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 중인 만큼 지금이 세종시 4법 통과에 적기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8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같은 당 강준현 의원은 3건의 세종시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세종시의 늘어나는 행재정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고도의 자치권 확보와 보통교부세 보정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법 개정안, 여성가족부를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안, 그리고 세종시에 법원과 검찰청을 비롯해 행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 설치법 개정안 등입니다. 이들 법안을 소위 세종시 4법이라고 부르는데 지난 20대 국회 땐 빈손으로 마무리된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감은 더욱 큰 상황입니다. 특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법안 처리가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법안 통과의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21대 국회에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으로 세종시의 국회 이전, 법원 설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법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고요. 여당이 행정수도 완성 TF를 운영 중인 만큼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내세우며 자체 TF팀까지 구성해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세종시 관련 법안을 그냥 내버려 두진 못할 거란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는 행정수도는 없다며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한 상황에서 세종시 관련 법안을 단독 처리하기엔 부담이 따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선 민주당이 야당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면서 최소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부터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제8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세종시 전역을 스마트 규제혁신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모두 4건의 스마트 실증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스마트 모빌리티 종합 실증 사업과 전동 킥보드 서비스, IoT 활용 도시가스 배관 안전관리 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경로 안내 플랫폼 서비스 등 모두 4가지입니다. 세종시는 이 4가지 스마트 실증 사업에 대해 최대 5억 원 이내의 실증 사업비를 지원받아 국가 시범도시 핵심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지역에 등록된 공사 또는 용역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공공계약에서 배제할 부적격 업체를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시에서 인가한 공사 또는 용역 분야 1,611개 업체로 세종시에 실제 소재하고 있는지, 기술 능력은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됩니다. 조사는 민간 공동조사단을 꾸려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시급성과 중요도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적격 업체로 판명되면 즉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입찰이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